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와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의료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개정의료법으로 인해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 수행의 자유,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협회는 대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동 정책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지적하고 부당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장 이필수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와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긴급 기자회견에 와주신 방송사 그리고 언론사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CCTV 설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률이 시행됩니다. 그런데 이 법 시행으로 인해 의료인들의 기본권 침해, 의료인과 환자 간의 신뢰 관계 훼손, 외과 의사 기피 현상으로 인한 필수 의료 붕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를 강제화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이 법 시행으로 인한 의료진의 진료행위 위축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최선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할까 우려가 됩니다. 이에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의료법의 유연성을 밝히고자 지난 9월 5일 헌법재판소에 동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 및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법률에 대한 협회 차원의 추가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의료법에 대한 대회원 긴급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3.2%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회원들이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91.2% 회원이 본인과 가족의 수술 장면 촬영에도 반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90%가 넘는 회원들이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이로 인해 외과 의사 기피 현상에 따른 필수 의료 붕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로 2021년 설문조사 결과에 비해 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회원들의 부정적 의견이 증가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로서 수술실을 폐쇄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도 증가해 수술실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감소가 심히 우려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피해가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64% 의원들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대안으로 대리수술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논란이 된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에 관여한 회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로서 불법 행위를 근절하자는 회원들의 자율정화 의지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 법 시행에 따른 우려사항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운영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우려가 75.5%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안전관리 조치의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우려가 62% 순으로 높게 나왔음을 볼 때 수술실 CCTV 설치 운영 기준 및 안전관리 조치의 막연함에 대해서 정부의 신속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개정의료법 시행으로 의료 현장, 특히 수술실을 설치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혼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술 장면의 촬영 등을 둘러싼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분쟁 등 불필요한 논란은 모두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증가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개정의료법은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면서 일반적인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받도록 하기 때문에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며 결과적으로 환자들과 국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면서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CCTV 촬영을 통해 감시하는 방식을 섣불리 도입하고 이를 단순히 환자를 위해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의무로 받아들이기로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이에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법 시행 이후 수술실 내 CCTV 설치 관련 의료 현장의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부작용 등
부당한 제도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헌법 소원을 통하여 수술실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및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하는 이 법안의 위헌성 및 부당성 여부를 끝까지 법리적으로 다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임지연 연구원님께서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대의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임지연 연구원입니다. 오늘 조사는 조사 배경, 개요, 결과, 종합의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배경입니다. 22년 9월 24일 전신 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제38조 2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난 9월 5일 동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및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조사 배경입니다. 21년 7월 의료정책연구원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법안 심사 소위를 앞두고 이 법안에 대한 대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당시는 대한의사협회가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 법의 입법 저지를 위해서 대한의사협회 인력, 정책적, 정치적 역량을 집중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 시행을 앞둔 시점 23년 9월 이 법에 대한 회원인식 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원의 인식 변화 및 우려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향후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설문조사 개요입니다. 조사 대상은 전 회원이었고 조사 방법은 의협신문 닥터 서베이를 활용하였습니다. 조사 기간은 23년 9월 8일부터 18일까지 열흘간 진행되었습니다. 총 응답 인원은 1,267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질의한 문항은 수술에 참여하고 계시는지를 물어보았고 27년 7월 조사에서는 49.5%의 회원이 수술에 참여하는 회원이었습니다. 23년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수술 참여 회원이 66.5%로 21년에 비해서 수술 참여를 하고 있는 회원의 응답률이 16.0% 더 많았습니다. 두 번째 문항으로는 이 법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여쭈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법에 찬성하지 않는다, 이 법에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90.0%로 21년 7월의 결과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 조사에서는 93.2%로 21년 대비 3.2%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세 번째 문항은 본인과 가족의 수술 CCTV 촬영 동의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문항은 저희가 의사이기 전에 한 가족이고 한 가족이기 전에 한 인간일 때 이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싶은 목적으로 설계한 문항이었습니다. 그 결과 21년 7월에는 촬영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률이 86.5%였고 23년 9월에는 촬영에 동의하지 않겠다라는 응답이 91.9%였습니다. 21년에 비해서 이 법 시행을 앞둔 시점 5.4%나 촬영 동의 거부 의사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법에 반대하는 응답률과 촬영 동의 거부 응답률이 유사하게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저희가 수술 의사와 비수술 의사를 구분해서 조사를 하였는데요. 수술 의사가 비수술 의사에 비해서 촬영 동의 여부에 거부하는 응답률이 더 높습니다. 21년, 23년 동일합니다. 이로써 수술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일수록 이 법안에 대한 더 거부 의사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51.9%로 의료진 근로감시대 인권 침해가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 의료인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 진료 위치 및 소극적 진료약이 불필요한 소송 및 의료 분쟁 가능성 순으로 나왔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인권 침해를 가장 우려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범죄자 인식을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원장이라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에 수술실을 폐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 결과 21년 7월 조사에서는 49.9%가 폐쇄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셨고 23년 9월에는 55.7%가 수술시 폐쇄 의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21년 대비 5.8%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 수술시 폐쇄 의향은 좀 의미 있는 수치로 증가했다라고 봅니다. 이를 통해서 수술 시행 의료기관이 감소가 우려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CCTV 설치 이외에 적절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저희가 여쭈어봤습니다. 그 결과 대리수술 처벌 강화 추진이 64.0%로 23년에 가장 높게 나왔고 21년 조사에서도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순으로 수술 입구 CCTV 설치가 39.8%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순으로 대리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 등입니다. 이를 통해서 회원들이 의료계가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생각하는 방안은 대리수술 처벌 강화 추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21년 7월 설문조사시니까 이 법안 심사 소위 한참 논의 중일 때 대한의사협회의 자정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문항을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 문항은 비도덕적, 비윤리적 회원에 대한 적절한 행정, 형사처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행정처벌로는 가장 중한 처벌인 면허 취소가 49.9%로 가장 높게 나왔고 적절한 형사처벌로는 징역형의 39.2%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탈 행위의 동료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서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자는 회원들의 자율정화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이 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그 결과 91.2%가 기본권을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그러면 이 법 시행으로 인해서 외과 의사 기피로 인한 필수 의료가 붕괴될 거라고 우려하느냐라고 여쭤봤습니다. 그 결과 66.5%가 매우 동의한다라고 나왔고 동의한다 응답률이 24.2%로 90.7%가 이 법 시행으로 인한 필수 의료 붕괴를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이 법 시행을 앞두고 가장 우려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이는 이 법 시행을 통한 실질적인 우리 현장에 겪고 있는 문제와 지금의 걱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설계한 문항이었었는데요. 그 결과 설치 운영 기준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이 75.5%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도 안전관리 조치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이 62.0%로 나왔습니다. 이는 행정 업무 과중, 설치 및 유지 비용 부담, 영상 정보 관리 책임, 인건비 부담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온 것인데요. 이로써 현재 의료 현장에서 설치, 운영, 안전관리 조치 모호함으로 인한 혼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항입니다. 그러면 이 법 시행을 앞두고 가장 우선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결과 설치, 운영 및 안전 기준이 명확화되었으면 좋겠다가 72%로 굉장히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 명확화된 기준이 충분히 안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가 35.3%로 그 다음 순위였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도 명확하지도 않고 충분한 안내도 명확하지도 않은 상황이 명확하게 있지 못하니 형사처벌을 통한 계도기간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응답률이 31.6%그 다음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 설치 비용 순으로 나왔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첫 번째로는 이 수술 시 CCTV 의무화에 대한 의사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1년 조사에 비해서 이 법 시행을 앞둔 시점 이 법에 대한 회원의 반대 의견의 우려가 전반적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본인과 가족 수술 CCTV 촬영 반대 의사는 21년 조사에 비해서 5.4%나 증가했습니다. 경험 전과 후의 인식적 역량 차이는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술 현장을 잘 아는 의사는 이 법 시행 전에도 이 법 시행으로 인해 초래될 사회적 문제를 매우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권 침해입니다. 이 설문에 응답한 회원분 중 91.2%가 이 법안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는 9월 5일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와 관련해서 91.2%의 회원이 청구인의 지위로 본인도 청구인의 지위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외과의사 기피 현상으로 인한 필수 의료 붕괴 우려에 대해서 응답자 중 90.7%가 동의하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필수 의료 붕괴 가속화 촉진이 우려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수술실 폐쇄의 의향 증가였는데요. 21년 대비 5.8%나 수술실을 폐쇄하겠다는 응답률이 증가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로 수술실 폐쇄로 이어질 경우 수술 대란 등 필수 의료 붕괴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5번째입니다. 일부 일탈행위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 입법 추진의 합리성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나 3%의 비행의사가 있고 이러한 비행의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것이 조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행위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 입법 추진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번째입니다. 이 법 시행을 앞둔 시점 가장 우려되는 사항과 가장 우선 해결될 과제를 물어보았을 때 우려사항으로는 설치, 운영, 안전관리 기준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될 것이고 이를 가이드라인이 충분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번째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이외의 대안이 무엇이라고 이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불법행위 회원에 대한 처벌 강화 입법 추진,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대리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 자율정화 활성화 및 윤리교육 강화 방안으로 정보 주체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공익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이 어떠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술실은 의사가 환자를 생명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자신이 배운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을 총동원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공간입니다. 병마와 싸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장소인 것이죠. 이러한 수술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를 곳으로 인식이 되거나 그 안에 의료인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강제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것이겠지요. 이 법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밝히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의사신문의 고정민 기자입니다. 오늘 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오늘 그러면 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일을 오늘 날짜로 정하신 이유가 따로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 법이 이제 오늘부터 시행되긴 합니다만 이미 이제 법안을 통과돼 있고 저희는 현재 헌법소원을 진행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이렇게 하는 게 일단 회원분들의 지금 어제 사실 제가 언론사분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회원분들의 생각이 과연 어떤가를 꼭 한번 미리 하기 전에 알고 또 지금 일선 의료 현장에서 굉장히 그 수술실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 특히나 지역 중소병원들이 굉장히 지금 혼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치 운영에 관한 어떤 규정이 이게 좀 애매하고 또한 안전관리 조치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정들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전화가 지금 많이 오는데 보건복지부의 어떤 그 지침이 지금 일선 지자체 시도 그다음에 시군구 보건소로 가야 되는데 이게 각 시군구 지자체 보건소마다 기준들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료를 갖다 저희가 이렇게 회원분들이 뭘 궁금해하고 뭘 부담스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한번 알려드리고 환기를 시킬 뿐만 아니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런 규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당분간에 6개월 이상 정도는 어느 정도에 대해 충분하게 여기에 대해서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만약 오늘부터 당장 이 처벌을 이게 문제가 일때면 위반이 됐을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될 게 아니라 사실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싶어도 이런 규정이 애매한 게 많아서 지금 어떤 병원에서는 수술실이 있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신 마취하지 않는 병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마다 또 보건소 직원마다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복지부에서도 최근 한 2달 사이에 갑자기 막 이렇게 기준이 내려오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계도 기간을 가져가지고 이게 충분하게 이게 특히 의료기관도 피해가 없고 환자도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사실은 이 법안 시행을 앞두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법안의 문제점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뭐 의료 현장 의견은 무엇인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만 하더라도 수술실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는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오는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사실은 이게 지원을 해야 된다면 그러면 개인 의원뿐만 아니라 종합병원 이렇게 상급 종합병원까지 다 지원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게 지금 예산 지원은
병원급과 그다음에 의원급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쪽에서는 굉장히 거기에서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설치비에서도 지금 정부에서 50% 정도 지원한다 그랬는데 우리 의료기관들이 우려하는 건 설치비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앞으로 이걸 갖다 운영하는 게 더 걱정입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계속 굉장히 개인의 환자분들의 민감한 정보를 이 길을 보관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이것들이 이게 의사 잘못이 아닌 뭐 일부 직원의 일탈에 의해서 새 나갔을 경우에는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관리 운영 비용이라는 계속 앞으로 의료기관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지금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 정부와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TV조선 박재훈 기자입니다. 사실 지금 이 안타깝지만 어쨌건 이런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의료 분쟁들이 사실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의료진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오히려 그런 CCTV를 설치해서 내가 아무런 이제 정당하게 의료 행위를 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도 분명히 있는데요. 대한의사협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 한 가지만 조금 더 여쭤보자면 지금 이 CCTV 촬영 도구의 여부에 대해서 의료진분들이 찬성한 분들도 계셨어요. 이 찬성한 분들이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혹시나 의협에서 한번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신지 같이 여쭙고 싶습니다. 그 찬성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게 보니까 사실 저희가 2021년에 이게 CCTV 법안 통과되기 전에도 일부 의원들 특히나 그 뭐 전문병원들 일부 전문병원들에서는 우리 병원은 CCTV를 설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병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찌 됐든 이제 본인들이 원해서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투명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건데 그것도 그분의 생각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회원분들 생각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CCTV를 촬영함으로써 오히려 의료인이 과오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것도 우리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의 생각, 수술에 참여한 의사들의 생각 그렇지가 않다는 게 아까 이번 설문조사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사실 아까 환자단체에서도 불만을 가지셨다 그랬는데 뭐 중환자 수술이라든가 응급수술, 전공의 수술과 관련된 수술에 반대했는데 사실 그게 아마 그걸 만들 때 민주당에서 그때 CCTV 법안을 좀 강행을 하셨잖아요. 그래 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중환자라든가 응급환자 같은 경우는 수술이라는 게 항상 보면 전혀 뜻밖의 사태가 수술실에 막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일일이 촬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정말 그 소신진료라는 게 쉽지가 않고요. 또한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전공의 선생님들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수련을 시켜야만 그분들이 나아가서 또 새롭게 술기를 배워서 의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공의들을 관여한 수술 자체가 그게 되면은 수련 교육이 위축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단체에서 이제 거기에서 불만을 가진다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우려하는 게 더 많은 게 산부인과 수술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비뇨기과 수술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외과 같은 경우는 거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이런 것 자체가 만에 하나 저희가 정말 우려하는 것이 만에 하나 이것이 정보가 유출돼서 뭐 의사가 당 유출 안 시키잖아요. 그렇지만은 정말 해킹 당했다든가 지금 현재 해킹이라든가 이런 정보 보안에 관한 유지 비용은 단 1원도 정부에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걸 앞으로 10년, 20년 가다 보면은 저는 반드시 이게 이런 사고가 터질까 정말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인터넷상에서 떠돌아다니는 게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의 수술 동영상들이 유포되고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기자분들도. 그게 저희 나라라고 해당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요새는 해킹 같은 게 되게 우려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걸 정말 우려하면 여기다 지원을 제대로 해주고 이걸 관리를 좀 감독을 해주시는 게 맞지. 지금은 현재는 모든 기준도 애매하고 뭐 애매한 기준에서 이런 무조건 법안을 강행하기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되고 혼란이 되면 결국 피해는 의료인들도 피해가지만 국민들한테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하나하나 이렇게 집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설문조사가 의미가 있는 게 의료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실질적으로 오늘 저 설문조사에 수술에 참여한 의사들이 되게 많이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것들 자체가 CCTV 어떤 문제점을 알리고자 저희가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근 상근 부회장님께서 이제 일반외과 전문이고 수술을 많이 하는 필수의료과 전문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한번 실질적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CCTV가 어쨌든 의사협회는 우리 처음 집행부 들어서면서부터 여기에다가 적극적으로 많이 이제 반대를 갖다가 해왔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통과가 됐는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외과 전문이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는 그 주변에 외과 동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 외과 동료들 얘기했을 때 하는 얘기가 기존에 이제 수술실을 있는 그 동료들도
저기서 이제 수술실을 갖다 폐쇄해야 되겠다. 아니면 또 외과 의사는 수술이 주업이기 때문에 폐쇄를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는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전신 마취는 이제 그 할급에 꼭 전신 마취를 해야 될 환자들은 상급으로 보내야 되지 않겠냐. 국소 마취급 수술에서만 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동료들이.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겁나는 게 수술 중에서 무슨 거기서 제3자 비의료인에 들어오는 거 이런 걱정을 하는 친구들은 없고요. 아니면 그거야 뭐 수술 숫자만 줄이면 뭐 지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줄이면 되는 거니까 지금 문제가 이 해킹 걱정을 많이 해요. 괜히 하나라도 유출되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진짜 뭐 저기 수술 상황을 갖다가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 안에서의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때 만약에 이제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 냉정함을 잃을 수 있다. 그런 걱정들을 갖다가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재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술실 여기 조사는 폐쇄만 지금 얘기했지만 기존 수술실 유지하는 데서도 아마 많이 전신 마취 수술은 이제 포기하지 않을까 하는 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필수의료과의 흉부외과 전문의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흉부외과 전문의 중에서 이제 뭐 식도암이라든가 폐암 같은 경우 굉장히 위험한 수술도 많이 하고 복부 대동맥류 수술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항상 그 기자분들한테 말씀드린 이야기지만 우리가 20, 30년 전에만 하더라도 우리가 수술 성공률이 10%, 15%만 있다 하더라도 의사들은 정말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 다해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암 수술 들어갈 때 임파선 전이 됐을 때 사실 임파선 그 제거 수술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거든요. 그 자체가 옛날에는 그래도 위험을 감당하면서 환자분들에게 또 최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걸 많이 정말 열심히 했었고 소신껏 치료를 했었는데 이제 CCTV가 아마 촬영되면 사실 제가 우려하는 건 이건 의사의 직역 이기주의 아니라 한 사람의 필수 의료과 의사로서 이야기하는 건데 앞으로 그렇게 누가 정말 수술을 갖다 소신껏 어그레시브하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조금이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수술은 아마 틀림없이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하지로 끝나고 예를 들면 어떤 암 수술에서 암 덩어리 암 수술에서 절제술을 하고 나서 임파선 같은 거 싹 제거 이런 걸 해야 되는데도 이제는 이게 위험하다 보면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러한 피해들 자체가 국민분들한테 가고 환자분들한테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나 싶고 현재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의료 분쟁이 터지는데 CCTV가 다 촬영하고 있으면은 특히나 그 복부 대동맥류 같은 거 수술 들어갔을 때 보면 막 복부에서 어디가 터졌는지 CCTV나 MRI 찍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열어봐야 아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때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그렇게 많은데 CCTV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면 과연 누가 그걸 갖다가 소신껏 치료를 할 것이며 제대로 된 치료가 될 것입니까? 아까 우리 이정근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마 그동안에 사실 2차 병원들이나 1차 병원에서 수술 전문 병원들이 그래도 의원급이나 중소병원급에서 어느 정도 수술을 감당을 해왔었는데 CCTV가 되면 앞으로 틀림없이 이제 일반 전신 마취하는 수술 아마 대부분의 중소병원이라든가 의원급에 다 대학으로 보낼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의료 전달 체계가 무너지고 대학병원에 사실 수술 날짜가 엄청 많이 대기해야 되고 로딩이 많아서 필수의료과 의사들이 힘든데 이렇게 되면 더더욱 중소병원이라든가 의원급이 하는 로딩들이 더욱더 이제 대학병원 쏠리게 되면 의료 전달 체계가 더욱더 무너지고 대학병원급들에 더욱 임무가 많이 가니까 필수의료가 더욱더 어려워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계신 기자분들께 의사들이 CCTV를 반대하는 이유를 무조건 의사들이 직역이기주의고 마치 비밀을 숨기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길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게 저는 제가 정말 필수의료과 의사로서 저도 정말 20몇 년, 30년간 이렇게 쭉 수술도 해왔고 이렇게 해왔었는데 어느 의사 중에서 필수의료과를 종사하는 의사들은 자기가 정말 그 업무량이 과다하고 그다음에 의료사고 위험도 많고 그렇지만 그게 처우에서는 약합니다. 그래도 사명감 하나로 지금까지 지탱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게 CCTV하고 감시당하며 수술한다고 하면 누가 그걸 필수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꼭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입법 시행 한 달 이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수술실 CCTV 가이드라인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 가이드라인이 각 지자체 보건소 직원들이 이해하는 게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 전신 마취 등 의식이 없는 환자이면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회복실에도 CCTV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안내한 지자체도 있고 그리고 외과 과목이 진료 과목이 들어가지 않으면 CCTV를 설치해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이미 CCTV를 몇 천만 원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이제 와서는 감옥 변경만 했었으면 원래 CCTV 설치 수술을 안 하는 병원이었으면은 감옥을 변경했었으면 CCTV 설치를 안 했어도 됐다. 이렇게 안내가 변경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불필요한 것에 CCTV를 설치하게 되는 위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번거로운 일도 지금 생기고 있는 거여서 이게 제대로 지금 안내 조치가 잘 나가지 않고 있고 회원들이 지자체에 물어봤을 때 좀 실제 가이드라인이랑 법과 다르게 안내가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제대로 안내가 될 필요가 있다. 안내 고지가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외부로 노출되거나 뭐 훼손되거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 되게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 면제되는 이유가 안전관리 조치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그 안전관리 기준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지 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지금 명확하게 안내가 되어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안내가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하게 하거나 안 그러면은 행정 처벌을 당할 수 있게 하거나 형사 처벌을 당할 수 있거나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기준을 만드는 것은 의료기관 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료기관 장이 누군가를 책임자를 지정했겠죠. 지정했는데 그 직원을 잘 관리했는지 그리고 안전 지침은 제대로 다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의료기관 장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쿠키뉴스 김은빈 기자입니다. 그 CCTV 설치 대안으로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서 자율 정화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전에 말씀하신 처벌 강화 입법 추진 외에 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게 2021년에 사실 이제 입법이 제가 5월부터 저희 41대 집행관 들었는데 그 전에 이게 논의를 처음에는 수술실 CCTV가 입구에서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 논의됐는데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으나 갑자기 수술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CCTV가 이렇게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그 인천에서 모 병원과 광주에서 모 병원에서 그 대리수술 때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법안의 취지는 대리수술을 막자고 그러니까 방지하자고 거의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술실 입구에서 할 수 있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집행부에서 들어오니까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법안이. 그래서 거기 논의했는데 사실 그 입법의 취지가 바로 수술실에서 그 대리수술을 막자는 그거라면은 지금 사실 생각에는 수술실 입구에 설치한다든가 그다음에 요새는 지문인식 시스템이 되게 발달돼 있기 때문에 지문인식 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저희가 정부 정치권과 이렇게 쭉 이야기를 논의할 때는 그냥 누구 들어온지 나가는지 확인하는 정도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되게 입법을 추진하는 그쪽의 정치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갈수록 이게 이제 세부조항 논의하면서 이게 약간 빗나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아까 두 번째 만약에 저희가 그러면 의료계 대안이 이렇게 어떤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어떤 저지른 그런 문제를 일으킨 아까 말씀 대리수술한 데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계를 요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게 있을 때 저희가 지난번에도 또 대리수술한 병원이 하나 저희가 언론을 보도를 통해 알아가지고 저희가 해당 지역 의사회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서 저희가 검찰에 고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자율징계권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변호사협회 같은 경우 자율징계권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하게 그런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회원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자율징계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것을 중앙윤리위를 통해서 보건복지위로 처벌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이 고발하는 게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그게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지금 계속 정부랑 의료현안 협의체 통해서 논의하면서 그런 자율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계속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 수술실이라는 곳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국민분들께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수술실은 환자가 들어오는 순간 그 환자분의 생명을 살리고 질환을 최대한 치료해서 완치율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렉티브라고 하는 최소 일주일 전부터 계획된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의 성공률이 100%에 절대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응급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환자분의 빈혈 수치라든지 장기기관 상태라든지 이런 걸 하나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가 안 됐지만은 용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수술실에까지 어떤 범죄자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저희가 바라봐야 될 것인지 그것이 과연 국민분들의 생명을 더 많이 살리고 의료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와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협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 내빈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